지난 6일 밤 10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 SNS를 포함해 미국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축하 메시지와 관세 협상 등 통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통화 이후 SNS에 내용을 직접 올리는 식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 이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SNS에 거론했던 행보와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만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 기조를 탐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유리한 그런 제안을 기다리면서 암묵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뜻 이렇게 동조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보려는. 결국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이후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가량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주요 인사를 임명하셨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 수석은 세계 해박한 학자이며 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협상팀을 통해서 관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한미 주둔군 방위비 협상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쉬운 숙제는 아니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풀 게 되게 많아요. 딴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쨌든 간에 임시적인 정부의 형태였었어서 협상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의 협상팀이 들어왔을 때 이전의 협상팀이 어디까지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상의 진도가 나갔는지 인수인계를 얼만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협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통화에서 처음부터 협상 의제들이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도 예. 보통 권투를 해도 잽을 날리고 본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기본적인 외교의 주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약화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 일부의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혹시 그럴 경우에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 흔들리거나 관세 협상에서 더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미국이 생각하기 굉장히 불충하게 세게 나오면 예. 사실은 미국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국민들이 길을 펼 수 있으면 기겠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과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 보면 중도 실용의 경제 노선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중도 실용의 노선대로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익 중심의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엇일까? 국익과 실익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 우리 이거 줄게. 너네 이거 사오. 너네 이거 주면 우리도 이거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뭘까?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한미군에 주둔 방위비를 올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이 좀 빠져나가는 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카드가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라고 보통 모두니가 생각하는 게 미국산 LNG를 좀 더 구입하는 것도 있고 예.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인 조선이나 방산, 특히 미국이 지금 가려운 부분인 조선업계가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올 10월에서 11월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에서 있죠. 경주에서 예.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년에 의장국이 중국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기 의장국이 원래 오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트럼프를 부를 수 있으면, 근데 물론 부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트럼프에 대한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예. 우리가 뭔가 낼 수 있다면,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을 경주에서, 한국 안에 예. 경주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트럼프는 굉장히 그 카드에 대해서 흡족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도 또 생각하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가진 뭔가 본인이 주목을 받는 것에서 예. 느끼는 굉장한 만족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토탈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은 전화 통화만 했고 첫 대면은 이제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거든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첫 단추, 물꼬의 첫 단추를 꿰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갈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각 카드별로 실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하게 뭐는 되고 뭐는 절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내미는 카드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출문제 준비를 해야죠. 예. 그리고 나서 갔을 때 트럼프가 상상 못하던 정도의 또 하나의 카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펙에서 사실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와주시면 정말 자리가 굉장히 빛날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당신이 굉장히 빛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겠죠. 지금 뭐 섣불리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전 세계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때문에 G7 국가들, 이제 미국을 뺀 G6 국가들도 그렇고요. 나토 이제 정상회의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 나토 유럽 중심의 나토 국가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는 정상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사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쉬운 건 아닌 거죠. 쉬운 건 아닌데요. 오히려 미국이 하고 있는 지금 역설적인 행동들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중국을 때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예. 보통 그럼 중국을 때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야 일본, 한국 친하게 지내자, 다 같이 중국 때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유럽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한국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과 때려요. 예. 다 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나라들끼리 일종의 암묵적인 공동전선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맞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맞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예. 옆에서 보면서 또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 이런 것들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카드로 쓰자,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외적인 측면은 그렇고 우리 이제 내부적인 대내적인 측면을 보면 어제 이제 정책팀과 경제성장수석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밑그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 성장률은 거의 뭐 0%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개별 지역 화폐니 뭐니 이런 거는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추락한 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묘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의 예. 경제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단기랑 장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하겠다라는 거 합니다. 재정을 풀겠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엔진을 찾겠다. 이번에 임명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박사 전공이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수석, 그냥 경제수석이 아니고 예. 그래서 중장기 성장 엔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어서 AI 투자라고 하면 어떤 AI를 할지, AI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동시에 내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열나는데 해열제 먹이는 거, 그렇게 크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탄탄하고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나라 국간을 털어서 쓰는 거는 좋지만 그 부담은 또 후세가 지는 거니까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저희 코로나 이후에 유럽이 대응한 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도 정부 지출의 일부를 뭐 했었냐면 중장기적으로 좀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실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실탄의 일부는 분명히 우리의 중장기 경제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는 데 쓰는 예.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감세냐 아니냐 또 이제 그 민주당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법 개정안이 맞냐 틀리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시각이 굉장히 극과 극이어서 이게 대화가 될지도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그 저희가 민주당이 기존에 주류 예. 경제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몇 가지 안 좋아하는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준경 경제 성장 예. 수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주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국은행을 경험해서 중립적이고, 예. 굉장히 금융도 잘 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 내에 있는 것들과 정책들과 이 주류 경제학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사흘째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늦은 시점입니다.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의 최대 쟁점 현안인 관세 협상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관세 협상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상 외교가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정상 통화는 일본과 중국 중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